관점이야, 저마다. 관점이 무수히 모여서 종합하면 좀 낫지. 종합적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 판단, 규정, 단정, 주장은 정말 별로야. 그러니까 그런 게 논쟁을 자꾸 불러일으키고 막 싸움질에 논상이 되고 그러잖아. 그런 거. 그 대신에 전체를 이렇게 조망하듯이 전망하는데 우리 가장 모두가 잘 사는 그 다 같이 행복한 목표? 그걸 그려볼 수는 있어. 그려보고 그 비전을 자꾸 그리고 그걸 전망하고 이런 게 좋은 게 등장하니까 이걸 이렇게 쓰면 좋겠네. 가장 많은 사람한테 이익이 되려면 이걸 어떻게 쓰면 좋지? 뭐 이런 그런 전망을 해. 그건 지향하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거잖아. 그래서 내가 보라고 써준 그 링크해 준 게 그거거든. 전망하는 의지가 필요하고 지향하는 의지가 필요하지. 속단하지 말라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틀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는 없어. 그리고 기준되는 생각이 없으면 행동하기가 애매하거든. 그러니까는 불가피하게 기준이 되는 판단은 필요하고 뭔가 자기 가치관도 정해야 되고 하는 건 맞아. 그거 필요해. 근데 최대한 틀을 크게 갖고 최대한 자잘한 틀을 갖지 말고 이런 지향을 하라는 거지. 이해가 되지? 네. 자, 그 다음에요. 아까 그 인상적인 말이 당신은 행해진다. 어떤 때라도 그것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의 오류들이 이제 횡행대로 그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뭔가를 하고 이런다는 생각이 초래하는 무의미함이라고 했잖아. 무의미함은 초래하는데 그게 자기중심적인 사고 때문이라고 했지. 그게 좀 인상적이었던 대목인 것 같아, 표현이. 그러면 행해진다고 말하는 건 커다란 흐름 속에 있는 게임이라는 게 있잖아. 네. 그러면서 심지어 매일매일 나는 오늘 뭘 하고 어떻게 해야지 의지를 갖고 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에는 근원적인 어떤 힘이 작용해서 행해진다는 얘기잖아요. 약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회의적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명확히 한번 이게 뭘 말아. 이 사람이 내가 무슨 생각을 이렇게 표현했지라고 고등하게 표현했을 것 같아. 너네도 생각나는 얘기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러면 이거에 따르면 결국 인간은 그저 행해지는 것뿐 아니고 그냥 그냥 그저 의지를 낼 필요도 없고 약간 노력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생각되어질 그럴 수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있지. 내가 그럼 어디가? 내가 뭐 내가 있어? 나는 뭐야?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생각해? 근데 이 토론거리를 저번에도 한 번 다뤘던 것 같은데. 해봐, 얘기 그래도 해봐. 얘기야? 그냥 다뤘던 것 같다라고. 난 잊어먹었으니까 얘기해봐. 근데 이렇게 막 얘기를 한 건 아니고 좀 던진 적이 있어요. 그래. 저번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건 그 과거에서 계속 쌓아온 뭔가가 있거나 아니면 시인으로부터 뭔가 인사이트. 의무를 부여받은 거. 그러니까 나를 도구로 사용을 하는 그거 거. 생각난다. 이기정에서. 그거. 그래서 나도. 근데 그때 쌤이 근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근데 감사해야 된다고 했어요. 쌤이 우리를 내 이름, 내 몸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해낼 수 있게 한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고. 지금 이야기 흐름이 약간은 매끈하지는 않은데 네. 그거 맞아.
그거는 맞아. 응. 근데 이제 윤주가 이유 제기한 건 조금 다른 맥락이지.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수능의 의미로 행해진다고 말한다. 수능, 삼리, 순리에 의한 어떤 흐름을 타면서 쭉 가는 의미로 혹시 행해진다고 말한 게 아닌가. 어떤 때라도 그게 있다는 거. 전체가 흘러가는 그 생명계의 흐름을 이렇게 쭉 관하는 그런 선한 의지 같은 건 분명히 있다는 측면으로 얘기를 하면서 변혁은 항상 일어나고 언제든지 일어난다고 말을 한 것 같아. 그게 정말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 부정적인 그런 얘기 하지 말라 이런 거.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한 것 같고, 근데 그게 중요한 저기야 대목이. 그러면 이건 조금 얘기해. 좀 뭐지? 좀 너무 이렇게 광범위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런 인간이 사는 이유는 결국 무언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어떤 한 이유가 되어버리고 그냥 발표를 해야 한다는 것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발표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결국에 왜 제가 조금 예전부터 좀 이렇게 회의주의적인 생각을 하는 것 같긴 한데 결국 그런 아니요, 회의는 아니고 질문이 당연히 일어나야지. 왜 사는 거지? 그럼 나는 왜 살아?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래. 맞아. 그 한 사람이 태어난 의미가 뭘까라는 생각,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해 봄직하지. 어떻게 보면 해야 될지 몰라. 인간이 왜 사는가? 나는 왜 살아야 왜 살지? 뭐하러 뭐 때문에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 뭐 때문에 태어나서 이렇게 뭐 이렇게 지금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뭘 위해서 살지? 그거는 수시로 닥쳐오는 질문이야. 그치? 그런 질문도 없이 사는 사람하고 만나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마. 아니 그냥 농담이고요. 이제 좋은 사람 만나겠지 나중에. 그런 것보다 지금 그 순리에 의해서 산다는 거 있잖아. 그거하고 개인이 개인으로서 반드시 서가지고 자기 주체성을 갖고 한 사람의 몫을 하면서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거하고 그게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최고로 좋은 거겠지. 거대한 흐름과 한 개인의 흐름과 한 개인은 어쨌든 거대한 순환의 역사 안에 발생한 거잖아. 생명이 태어난 거잖아. 그 속에서 발생하고 그 속에서 멸하잖아. 작은 흐름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큰 흐름 속에서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면 되고, 개인이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몰라. 어렸을 때는 그냥 태어나서 그냥 살잖아. 부모가 그랬어. 그러다가 이것저것 배우고 성체가 그러지 보통 생태계로 보면 성체가 돼서 스스로 살 수 있는 힘을 키운단 말이야. 성장 과정에서는 도움을 받아야지 크잖아. 내가 스스로 뭔가 산출해내는 힘이 없잖아. 내가 벌어먹고 이럴 힘이 없으니까 힘이 커질 때까지 이제 도움을 받고 무리 속에서 도움을 받는 거지. 그 다음에 힘이 생겨가지고 스스로 활동해야 될 때는 이 도와주던 기존의 저기는 쇠퇴해 가잖아. 이게 생로병사의 흐름을 따라서. 성체가 되면 이제 스스로 견디고 주변을 이렇게 거느리고 돕기도 하면서 또 살아간단 말이야. 자율적으로. 그렇게 하다가 또 결국에는 시들어가면 또 다시 도움받으면서 유지하다가 사라진단 말이야. 그건 너무나 단순한 그 생명계의 어떤 흐름이 있잖아. 그 단순함 속에 또 수많은 뭐가 있지. 나라는 문제. 그치? 그래서 나라는 문제하고
큰 나, 이 사람이 말하는 인류 이꼴 개인으로 보는 거가 인류가 큰 나, 보편적인 나라면 개인의 나는 이제 작은 입자로서의 나겠지. 존재, 그치? 근데 결국에는 개인의 의식 안에 전체 인류의 의식도 같이 있다는 거지. 같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공존하는 삶을 모색하는 영원히 시들지 않고 함께 흘러가는 거고 에고 중심으로 하면은 혼자 자꾸 주변을 빨아먹다가 주변까지 멸하게 하면서 자기도 결국은 혼자 쇠퇴해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고 그런 거지. 제 생각은 일단 자신이 무언가의 원인이고 행위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특별히 지르다가 무의미해져 버리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특별하다가 근데 왜 내가 특별하지? 약간 이거는 문제적인 거를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걸 추구하니까 오류가 생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행동의 일부나 평범한 거에 자신을 인정하고 이렇게 넣으면 의미가 생긴다? 위상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보이며 살고 약간 식물을 생각했을 때 식물이 움직이진 않아도 햇빛을 향해 자라나고 비가 왔을 때 비를 먹고 근데 걔는 움직이지 못하니까 좀 단순한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얘기를 하고 움직일 수 있고 하니까 그게 식물보다는 특별하지 않을까라는 그 조그마한 생각에서 자신이 특별하다고 이렇게 슉 가서 엉켜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거기에 오류가 생긴다. 네, 자기 자신은 주체인데 내의 중심이긴 하잖아요. 왜냐면 제 마음 제가 알고. 그래. 근데 이제 다른 이의 주체는 제가 아니라는 걸 생각하면서 공존한다는 게 그건 것 같아요. 그 흐름의 순행이지. 순응하면서 행하는 게 순행인데 이제 순행을 자꾸 시도하면서 나를 최대한 성장시켜야지. 나하고 최대한 성장시키고 또 함께 최대한 성장시키는 그 전체가 또 최대한 뭔가 발전해가는 일이 생기겠지. 그래서 여기 행해진다라는 거를 몰라 선생님 나이 정도 되고 꾸준히 이런 거를 이렇게 귀 기울여서 이렇게 탐구하다 보면 무리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내가 신나게 주체가 돼서 움직이면서도 그것이 어떤 선을 넘지 않으려고 그래. 남에게 이렇게 지나치게 부딪힘을 준다거나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노력을 하는 거다. 근데 그거를 부처님이 중도를 얘기했거든. 그거야. 그래서 너가 그 몸을 갖고 있고 이게 개체성을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내가 없으면은 살 수가 없잖아. 나로 살되 함께 사는 거잖아. 거기에서 세상을 피해서 나 혼자 자유롭고 자고 혼자 연dun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세상으로 들어가면 수많은 마찰도 생기고 부딪힘도 있고 막 얽히게 되는데 거기에서 그 홀로 자유로움과 함께 사랑하는 따뜻함과 이런 거를 이렇게 겸하면서 살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생명체야, 인간이고. 그거를 꾀하는 게 중도야. 중도서를 굉장히 주는 거야. 근데 그 중도를 하려면 그 경계에서 항상 관망을 해야지. 내가 한쪽을 쏠라당 안 하게 균형을 잡아야지. 희경보도 어제 내가 그거 말했잖아. 균형이 깨지고 자꾸 어느 하나에 혹해가지고 관심이 생길 때 편향성이 일어나면서 전체가 깨진다고. 그러면은 이게 학습이 안 일어난다고. 발전이 안 된다고. 알겠어? 그걸 자꾸 꾀해야 돼. 감은 잡을 수 있겠는데 네. 솔직히 아직은 어렵다. 공감은 안 돼요. 어려워도 그걸 의식을 잡고 해봐. 이런 건가 저런 건가 이렇게 친구들하고 어울리다가도 이런 건가 입시 공부하면서도 안 할 수는 없잖아 지금. 근데 하면서도
나를 위한 진짜 공부 있잖아. 그 진짜 공부를 하는 과정으로서 입시 공부도 받아들이면 수월해져. 마음이. 어쨌든 지식도 알아야 되잖아. 근데 이거를 그냥 입시를 쫓아가기 위해서 나를 내 정말 진정한 주체성을 버리고 그냥 막 쫓아만 가면 기계적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지. 기계적으로. 어려운 얘기다, 야, 이거. 너네 같이 젊은 애들 데리고 순분을 얘기하고. 근데 또 어려운 얘기다. 12상조. 잘도 들어보면 좋겠어. 여기까지 쭉 흘러온 것 같아요. 네, 마지막만 남았네요. 잠시. 잠시 하고 저자. 이거 이렇게 했다가 아니 너무 길어서 끊으려고. 나중에 칠 수도 있어. 너무 길면 어디 올리기 힘들다. 지금은 1시간 넘게 있는 것 같거든. 안 쉬어도 되면 빨리 하고 끝낼까? 아니면 쉴까? 5분 쉬어? 별로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여기 뒤에는 이 한 페이지 한 장만 하면 그 뒤가 어렵다고 윤주가 그러더라. 뭐지? 그냥 갑자기 되게 막 인용만 하고 그러면 용기를 잃어서 안 된다. 잠시 같이 읽고 나도 읽을 게 없어. 마지막까지 대천사의 문헌학이다? 여기는 제가 아까 했어요. 이건 어디야? 얘가 이제 이번 경험으로 네가 그 발표하는 내용이 저는 그냥 너무 제가 그 기대치가 그러니까 너무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이러고 봤는데 근데 이러고 이렇게 되면 그랬지. 너무 근데 어렵게 사실은 어려운 거야. 이건 오랜 기간 우리가 쫓아갔으니까 쉬워진 거야.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왜냐면 오히려 처음에 더 어려웠던 그 인상이 남아있잖아, 너네. 두 시간 우리는 굉장한 공부한 거야. 이제 어지간히 좀 어려운 거 읽을 수 있어. 이제 니체를 읽어볼까? 니체 좀 어렵지. 니체 상당히 어렵다. 그래도 아예 기진 않을 거야. 근데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존말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되게 부정적으로 바라보잖아요. 근데 왜 니체를 그렇게 위대하게 본 거예요? 니체는 허무주의적으로 신은 죽었다고 말하지 않았어. 앞뒤 내용이 잘리고 어그로만 끌려고 그게 나와버린 거야. 신문 기사 같은 거지. 기사 제목 산채로 발견. 니체의 글 중에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가 가장 대표적인데 그 사람은 바이블에 속해. 그 문학의 바이블에 속해. 거기는 성경과 일치하는 글도 있고 참 괜찮아. 그냥 이게 그냥 사람 이름이에요? 그냥 가상의 이름 같아. 가상의 초일의 이름 같아. 멋지다. 니체가 초일을 얘기했잖아. 초일. 신보다. 왜? 자, 그러면 말은 사라지지 않고 남았다. 그치? 정연이가 한번 설명해볼까? 일단 사람 이면된 말이 이렇게 판에 말이 있어요. 그냥 말을 이게 사실은 이렇게 말하는 말인데 이미지로 상상할 때는 정말 말 한 마리를 생각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달리는 말? 네, 왜냐면 이게 말이라고 하면은 언어는 이미지화 시키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만약에 딱 서 있는데 모든 사건에도 불구하고 말은 남아있어. 말만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 모든 사건을 뭐 태풍이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말이 자신의 대답이 없음, 침묵, 어둠을 빠져나오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는 게 이게 사건이 지나간 다음에 앞에 놓여진 어두운 무언가잖아요. 이게 사실 저는 이게 발표자의 시선으로 보면 어두움, 대답 없음 이런 게 발걸음을 내딛기 전에 오는 두려움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결국 말은 나오고 말은 사라지지 않고 나왔다. 이게 텍스트 발표자는 결국 그 두려움을 이겨냈고 텍스트를 말했고 그것이 언어로나 우리 그 의식으로 남아있다. 세계가 붕괴돼도 그래서 결정적인 것은 세계는 붕괴되었고 파멸이 되어도 말은 사라지지 않고 남았다라는 게 마음의 불안함들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자신의 시야에 없어져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시야에 말이 있는데 그게 막 두려움이나 이런 걸로 생채기가 나도 결국에는 시야를 돌리면 그러니까 공기처럼 이렇게 아우르고 있다라는 거를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너는 실제 말을 언어 말 대신에 상징으로 놓고 네. 이제 표현을 했구나. 네. 아무래도 이게 그냥 말이 한복판에 있다 하면은 어렵더라고요. 약간 의식의 한복판에 있지 언어가. 네. 그건 너는 가시화해서 얘기한 거고, 그렇지? 의식의 한복판에 있어. 그리고 아까 개인과 인류를 이꼴화했을 때 한 개인에게 이렇게 싹이 터서 이렇게 꽃이 핀 그 말, 어떤 새로운 발견한 그 의미 있잖아.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번져 나갔을 때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자꾸 나눠져가지고 이렇게 번져 나갔을 때 혁명이 일어났잖아. 근데 이제 그런 말이 세계가 시대가 흘러가면서 자꾸 변하고 붕괴되고 하나의 그 이전 시대가 어느덧 사라지고 새로운 또 시대가 오고 이래도 그런 말, 이 사람의 또 말이란 건 이런 잡스러운 말이 아니겠지. 영원히 살아있는 말을 뜻하겠지만, 그치? 말 자체, 의미 있는 어떤 말, 인간의 의식을 꿰뚫고 흘러가는 말은 살아있다고. 그거지. 정연이는 그런 거를 네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표상화해가지고 표현을 하는 걸 자꾸 다듬어서 해봐. 그러면은 네 방식에 글이 나올 것 같아. 다만, 이제 직접 말해서 쉽게 전할 수 있는 거를 너무나 옷을 입히고 꾸미다 보면은 빙빙 돌려서 이렇게 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게 우회해서도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심하고 가장 빠르고 쉽게 전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 활용을 자꾸 해봐. 그러면 시도 되고 수표도 될 것 같아요. 그치? 좋아요. 서영이가 한번 제목부터 읽고 한번 해볼까?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된다. 많은 것이 아직 가능하다. 제목 그대로예요.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된다. 많은 것이 아직 가능하다. 네. 여기서 미완성의 그 필연적인 미완성?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의미지? 우리가 영원한 미완성?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될 수 있고 미완성은 너무 필연적인 거고 그러니까 이상할 게 없고 용기를 잃지 말라고 아직
아, 그 미완성이란 거는 시대의 미완성? 그냥 인간 의식의 미완성? 인간 의식, 개인과 인류 모든 sinh命에서의 미완성. 미완성. 아, 그냥 현재를 깨어서 흘러가고 있는 모든 현상의 미완성을 네. 말하는 근데 정말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개인이랑 인류는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맞죠? 네. 네. 그리고 계속 생각이 드는 게, 여기서 정보, 말, 이것들을 설명하는 그게 신앙을 설명할 때랑 되게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아까도 그 가시적인 것이 없어, 또 그 언어의, 뭐라 해야 되지? 네. 그냥 말과 신앙이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앙. 네, 정보와 신앙이라고 해야 하나? 그 차이. 정보라는 것과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정보는 엄청 약간, 단편. 아니, 그런 엑기스 그런. 엑기스 정보? 네, 그 정보랑 신앙이랑. 엑기스 정보랑 신앙이랑 비슷하다? 네. 그럼 좀 어려운데. 아니, 사실 저 정리가 잘 안 됐어요. 뜻밖의 적인데 정보, 왜냐하면 이 사사키아타르는 네. 그 말하고 정보를 구별해서 얘기를 하거든. 네. 그 정보라는 거는 네. 아, 그럼 제가 말하는 그 신앙은 말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네. 거 같은데 네. 말, 텍스트, 신앙 이걸 이꼬라 했고 이 사람은 네. 그리고 정보라는 거는 말의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이렇게 단편 그러니까 기본 줄기 뿌리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들과 같은 성격으로 정보를 얘기하거든. 기본 뿌리, 기본 본체에서 잘려나간 줄기들 있지, 가지들. 네. 그거는 생명이 없잖아. 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이 계속 표현을 해왔어. 그러니까 정보가 뭐야? 정보요? 만약에 내가 너 윤주 알아? 그러면 네가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윤주가 어떤 애야? 이러면 윤주 걔? 그러면서 걔 뭐 성격이 어떻고 걔는 뭐 집이 어떻고 뭐 이런 뭐 아는 걸 얘기할 거 아니야? 그치? 그 어떤 데이터 그런 거를 정보라고 하지 보통. 그리고 이제 그게 정보가 조금 더 정리된 정보가 있고 아주 짧은 정보가 있고 정리된 정보 같은 거는 일종의 역사 기록 이런 것들은 좀 정리된 그치? 정보를 할 수도 있고 근데 그 정리되어진 정보를 보통 지식이라 하지 정보는 좀 단편성이 있지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정보와 지식이라고 보통 흔히 말할 때 그 차이가 정보는 그런 거야 조금 유기적으로 체계화된 지식을 말하지 않고 그런 알겠어? 그런 데이터 총체적으로 좀 정리된 것들은 지식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지식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또 지식이 많을수록 뭐 아는 게 많다고 그러고 뭐 똑똑하다고 하고 현대가 지식 위주로 사람을 평가하고 있잖아. 그래서 좀 공부도 막 지식 위주 공부를 하고 있고 근데 그 지식의 한계성이 있잖아. 지식이 진리는 아니잖아. 그치? 그 지식은 그 어떤 영역의 내용을 과거의 경험치로부터 추출해서 정리해 놓은 게 지식이지.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근데 그게 아까도 관점과 여러 가지 전체를 얘기했지만 그게 언제 바뀔지 몰라. 내가 작년인가 장하성이라는 과학 철학자가 있어. 네. 그 미국의 무슨 대학 교수인데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강의를 UBS에서 계속 했어. 시리즈 강의를. 근데 참 재미있게 아주 잘 약간 어눌한 말투로 재미있게 잘 하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이 첫 번째 무슨 가설을 들고 특강을 시작했냐면 과학은 거짓말이다.
사람들한테 왜 돌 던지듯이 갑자기 느닷없이 거짓말이다. 그럼 사람들은 과학을 신봉해 과학적인 근거를 두고 정보를 주면 맹신하고 쫓아들다며. 그래서 그게 신앙을 넘을 것 같다는 그 생각인 것 같아요. 이 사람? 아니요. 제가 네가 말했던 거? 네, 그게 신앙을 넘을 수도 있겠다. 그게 신앙의 맹점을 말한 거구나, 너는. 어떤 맹점, 인간을 놀리고 의심. 근데 거기에 허무 맹랑함이 있는 거야. 왜 거짓말이라 했어? 예를 들면 가장 쉬운 단적인 예로 그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이 발견되기 이전에 인류는 수만 년 동안 지구는 평평한 줄 알고 살았잖아. 그치? 그냥 평평한 줄 알았어. 그리고 그 시대에 그 갈릴레이였나? 그 사람이 그걸 발견하고 말을 하던 시대에 그 시대의 최고 리더는 누구냐면은 사제들이었잖아. 유럽 전체가 기독교 신앙과 그 사제들이 중심이었고 왕권 사회였잖아. 이 사람이 너무나 황당하고 미쳤다, 황당한 소리 한다 싶어서 교수대에 세웠잖아. 이 사람이 진실을 말하는데 이 사람만 제외한 모든 100%의 사람이 그 지구가 평평하다는 걸 진리로 믿었잖아. 그리고 그걸 그 전제하에 그때도 과학이 있었거든. 그 시기에도 과학을 풀어갔단 말이야. 그랬는데 나중에 점점 시대가 흘러가면서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이 자취도 없이 사라졌잖아. 시대에. 그리고 지금은 둥글다고 알고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살잖아. 그리고 또 하나는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생각했잖아. 태양이 지구를 이렇게 떴다 지고 하는 거 진리라고 믿었는데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말을 했다가 완전히 그 인간과 신에 직결된 사고와 지구 중심의 사고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고 말한 거는 완전히 그 세계적인 인식의 그 배반과도 같은 말이었거든. 그런데 이전 시대의 과학을 뒤집어 엎었잖아. 그럼 이전 시대에 모든 사람이 진리라고 믿던 거가 거짓말이 됐잖아. 가짜가 됐잖아. 거짓이네. 근데 그 이후에 그뿐이 아니고 수많은 새로운 그걸 발견할 때마다 곰팡이, 페니실린, 박테리아, 세균 이런 걸 발견하고 그거 가지고 처방 내리기 전에 그게 발견하자마자 진리가 됐니? 엄청 밑지방에 취급받았어. 그리고 완전히 굉장히 극도로 가난하게 혼자 연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서포트를 못 받고. 근데 그런 시대마다 과거에 그 과학자가 없었냐는 기존 기라성 같은 과학자들이 있었어. 국보 같은 과학자들이. 왕립 거기에 수장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새로운 발견을 한 사람은 미천한 신분에 있는 거야. 과학자 중에 꼬레비 있거나 아니면 조금 이단화적이고 이런 사람이 그걸 냈을 때 먹혔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어갔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사키가 말한 것도 시대가 붕괴되고 세계가 무너지고 해도 그건 이전의 세계를 말하는 거지. 사람들이 이전에 많은 99.999%의 사람이 진리라고 믿던 그 세계가 어느 순간 딱 괴멸이 오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관통하며 흘러가는 진실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끝, 말, 그리고 수태하듯이 잉태하듯이 떨어진 어떤 그 진리를 발견하고자 하는 뜻? 그 속에서 말은 살아있다는 거지. 이 사람이 하는 말이란 거는 좀 다른 이야기지. 그건 정보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정보를 신봉하면 안 되는 거지. 지식도 신봉하면 안 되지. 살아야 되니까 섭취는 하지. 그치? 그런 이야기들인 거죠. 자, 윤주가 한번 마무리를 해볼까? 이 책 자체는 880년의 영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시즌인데 이제
80년이 영원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은 것이 아직 가능하다. 그냥 여기 있는 거 그대로예요. 그냥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380만 년이 영원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끝나요. 끝났어? 끝? 밤은 늘 시작이라는 말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아, 아우, 그러네. 밤은 늘 시작입니다. 마지막 밤이 끝났다고 하지만 마지막 밤이 없고 밤의 시작이라는 말이 되게 좋네요. 아, 좋네. 의정의 외로. 이 밤은 물리적인 밤일까? 그러면 영원한 밤은 끝, 사람들이 밤은 끝이라고 인식을 하지만 밤이 지나면 또 다시 이렇게 밝은 시간이 있죠. 이 사람이 시작부터 지금 마지막까지 얘기하는 그 모든 거의 그 베이스는 의식의 문제야. 그래서 우리 의식의 문제, 아까 왜 흐름과 개인의 문제가 다시 살짝 나오는데 여기서 밤은 인류의 밤이기도 하고 개인의 밤으로 돼. 한 개인이 살다 보면 깜깜하고 어두운 그런 밤 같은 상황이 봉착할 때가 있어. 근데 그때는 오히려 쉬면서 건강하면서 그 휴식기, 충전기로 삼는 게 좋은데 사람들은 그 밤이 다가오면 엄청 두려워하고 무서워해. 정신적인 죽음 같거든. 정신적인 죽음의 시기를 밤이라고 전환해서 생각하면 그냥 쉬면서 좀 늦춰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빠들이 왜 실직했을 때 그래서 새로운 직업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쉴 때 있잖아. 근데 그때 칠 같은 어둠이고 밤이야. 근데 밤인데 거기서 그냥 오히려 쉼을 즐기면서 이렇게 뒹굴거리다가 슬슬 기운이 나면은 새로운 뭘 이렇게 모색하면 되는데 조급함이 앞서면은 그때 막 난리를 치는데 그 난리 치면서 막 모색하는 게 휴식이 없이 그렇게 하면 이전의 사고를 계속 몇 명 돌거든. 이전의 의식 수준으로 계속 찾으려고 하면 찾아지질 않거든. 그래서 그런 의식의 밤이 인류에게도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와요. 그래서 시대적으로 의식의 밤이 오는 것이 보통 왜 중세를 암흑의 시대라고 그랬었다 그랬잖아. 근데 여기 읽어보니까 중세가 원래 암흑이 아니었잖아. 그 성서가 정리되고 좋은 가르침이 정리돼서 많은 사람들을 계몽을 했는데 정말 좋은 시대였는데 나중에 인간이 거기 정체되다 보니까 썩어가지고 그게 반대급부로 일어난 거잖아. 그러니까 모든 시대는 그렇게 주기적으로 밝은 시대와 밤의 시대가 와. 그럴 때 어떻게 인간이 해야 되느냐, 어떻게 전망하면서 긍정의 힘을 끌어올리고 거기에 뜻을 알아채고 받은 사람이 어떻게 용기를 내서 그걸 돌파하느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수고 많았어요. 아주 훌륭했어요. 박수 치고 끝나자. 센다. 마지막이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이 밤마다 긍정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부정했다고. 그래서 이 책을 우리가 읽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끝에 들었어요. 그랬어? 만약에 끝에 밤이 됐습니다. 뭐 다 망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받아들이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치가 없지.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그 긍정으로 생각을 끌어나가야 된다를 이 책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잡고 읽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집어들고 밤마다 한 밤마다 점점 긍정으로 가니까.